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이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떤 자식일지, 내 자식한테 난 어떤 어머니일지 돌아보게 되는 글입니다. 자식이라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닌가 봅니다. 어머니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리며 눈물 맺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어머니께 전화 걸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이 되어주세요. 요즘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모와의 경제적 갈등과 간섭, 일방적인 행동이 못마땅하고 늙은 모습이 보기 싫고 하는 데서 갈등의 틈이 생기고 결국 한 집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아지고 길러주신 부모는 자식 손자의 걱정과 그리움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앉으나서나 자식 걱정이고 내 자신은 못 입고 굶어도 자식 새끼 굶는 것은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자식이라면 그 빚만큼은 갚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결혼시키면서 나는 껍데기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간혹 자식들이 생각나서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기도 하고 아들이 보고 싶어 집으로 찾아가면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만 바라보고 희생해왔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저를 짐처럼 느끼는 것 같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서 배신감까지 듭니다. 최근에는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기에 허전함이 더욱 크실 겁니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기에 서로를 잘 알기는 하지만 가족 간에도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머니랑 만나거나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바빴을 수도 있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어머니가 먼저 이러한 감정을 직접 표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들아, 너희가 바쁘니 얼굴은 가끔만 보더라도 전화나 문자 연락은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도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머니만의 삶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지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한 자기개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여행 등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나하나 일상을 채워간다면 공허한 마음도 줄어들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나마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젠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난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했다. 이 지겨운 가난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더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찰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고 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절뚝거리시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더군다나 시장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안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나즈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버린다. 다음 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 간 틈을 타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학교 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게 먹고 입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놈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사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다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민석,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졌다. 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 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냔 말이야. 응,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난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어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날 아침 수업료라며 엄마가 돈을 쥐어주신다.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도 꼬깃하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남을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전해달란다. 난 그러려나 했다. 하교길의 길 모퉁이 배추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추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른 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추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추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다고 한다. 17년 후 난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어느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서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없다는 듯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차갑게 한마디 한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온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로도 모자라단 말인가. 민서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우입니다. 난이 한마다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정부가 애써 돌려보낸 후 별 도망든 할머니가 다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 후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린다. 할 수 없이 난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시장이 있는 우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기통에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 뒤 내가 싫다였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것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여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도 넣어드린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 난 예전의 집으로 향한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생각이 없을 정도였다. 난방 틈으로 돈 봉투를 넣어놓고는 돌아선다. 1년이 지난 후 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고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질 않았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민서가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셨다. 선생님께선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셨다. 이 보따리에다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곤 하셨다. 불러보거라. 선생님의 말씀대로 난 보따리를 불렀다. 돈 아닙니까가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셨다.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 동무가 되어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얘기들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의 얘기는 이러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셔서 나무를 팔며 나를 키워오신 거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하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보고자 물어물어 서울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난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조용히 내려보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나 보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 후 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이곳을 들른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 같은 착각에 말이다. 오늘은 우리 모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